대제국이라고 하면 어떤 제국이 떠오르시나요? 로마, 오스만 투르크 혹은 중국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대제국을 일으켰던 문명이 있습니다. 바로 잉카 제국이죠. 절정기였던 1500년경에는 안데스 산맥 기슭에 4800km가 넘는 지역을 아울렀고 콜롬비아에서 칠레, 태평양 연안에서 아마존 밀림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했었죠. 이러한 대제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력, 사회의 통합, 질서의 유지 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야기는 이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동물 제비뽑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인간들만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축의 종류와 활용도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구대륙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말, 소, 염소, 양, 돼지 같은 덩치 큰 동물들이 고기와 단백질, 젖을 공급하고 그중 일부는 교통수단이 되거나 짐수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인간이 올라탈 수 있는 말과 낙타는 전장에서도 큰 이점이었죠. 하지만 제비뽑기라고 말했듯 동물들은 서식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운이 아주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뮤는 길들이기 매우 어렵고 캥거루 등에 올라타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잉카 제국은 어땠을까요? 이 작은 황금 전령이 잉카 제국의 제비뽑기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 것 같으신가요? 표정이 쾌활해 보이고 좀 귀엽지 않나요? 이 동물은 바로 야마, 즉 라마입니다. 물론 라마는 속도에서는 말을, 운반 능력에서는 당나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질도 사나워서 피곤하면 그 자리에 툭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동물은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추위에도 잘 버틸 뿐 아니라 인간에게 털과 고기, 거름을 내주며 30kg의 짐 정도는 거뜬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마는 군사원정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는 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잉카가 안데스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군수용품을 나르는 용도로 엄청나게 많은 라마를 키웠다고 합니다. 또 잉카 제국에서 라마는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라마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징표로 이 라마 조각상을 바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잉카에는 다소 충격적인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산제물, 특히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죠. 이 어린아이들은 모두 피지배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라마 조각상도 곡물로 묻힌 상태로 잉카 제국 전역에서 발견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마는 다른 제국의 동물들과는 조금 다른 역할로 잉카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잉카라는 거대 제국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죠. 잉카는 문자가 없었고 서로 다른 부족이 모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신의 세계를 가진 느슨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군대를 통해 강력한 제국이 다른 소국가들을 통합하는 형태의 제국이었고 라마는 제국 군대의 식량이자 운송수단으로 또 각 소국가의 식량이자 운송수단으로 잉카를 묶어주었습니다. 이렇듯 라마는 잉카 제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다른 문명과 원치 않게 맞닥뜨리게 되며 라마는 그저 가냘프고 굼뜬 동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을 침략해온 스페인인들은 말을 뽑았던 거죠. 잉카인들은 동물 등에 올라탄 사람은 본 적이 없었고 인간과 짐승이 함께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더더욱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던 스페인인들은 잉카 제국의 군대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산과 함께 묻혔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스페인군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전투 패배 후 잉카는 1만 5천여 마리의 라마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잉카 문명은 스페인에 의해 무너졌고 이 라마 조각상은 잉카 제국에 얼마 남지 않은 유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6cm에 불과한 작은 조각상은
잉카 문명의 번영을 보여주는 동시에 잉카의 멸망과 그 이유까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